2026 시즌 타이어와 관련해서 바뀌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부터 파츠를 아예 따로 나누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타이어 마킹이 바뀝니다. 쉬운 거부터. 성능에는 아무 지장이 없죠. 타이어 마킹 아까 사이드월에 마킹한다 그랬잖아요. 각 팀별로 이거는 예를 들면 아우디면 이건 보톨레토 거, 이거는 헐크 거 막 이렇게 표시를 하겠지만 그거 말고 타이어 자체의 마킹. 자, 2025 시즌 타이어 마킹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피렐리 한동안 계속 이거였죠. 보시면 위에 피렐리 있고 밑에 피제로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선 그어놨었습니다. 2026 시즌에는요. 띠로리 이쁘죠? 네,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야, 2026 시즌 저거 벡터 따느라 저는 힘들었어요. 모양을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맨날 이런 걸 벡터로 그려가지고 뭔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피곤하거든요. 네,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했어요. 네, 이거보단 이게 낫지. 냉정하게. 그렇죠. 자, 그 다음 휠림 커버가 사라집니다. 휠림 커버가 뭔가요? 여러분 2025 시즌의 경기 볼 때는 여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저 휠 스포크가 안 보였잖아요. 다 둥그런 거 붙여놨잖아요. 그 맥라렌 보면은 왜 크롬, 구글 크롬 굴러다니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휠림 커버, 여기를 덮어두는 커버가 2026 시즌에 규정에서 빠졌습니다. 규정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넣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도 일단 무게가 가벼워질 거예요. 많이 가벼워질 겁니다. 2026 시즌에. 휠림 커버가 사라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이 휠림 바깥쪽으로 공기가 그 타이어 돌아가는 거기에서 그냥 쭉 뒤로 가도록 한다는 건 뭐 했었는데 요거는 휠림 커버가 규정에서 그냥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2025 시즌까지는 휠 커버가 규정이 있었고요. 2026 시즌은 휠 커버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 크기 축소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2026 시즌 크기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크게 해드렸습니다. 슬릭 타이어의 사이즈는 폭이, 그러니까 트레드의 폭이 280, 지름이 705, 리어 타이어는 폭이 375, 여기가 710mm입니다. 그러니까 71cm가 되겠어요. 리어 타이어가 원래 큰 건 맞아요. 원래 큰 건 맞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인터미디어트와 풀 웨 타이어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리고 작아집니다. 작아진 거죠.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졌죠.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수량도 줄어요. 근데 인터미디어트는 배수량이 사실상 그대로거나 살짝 더 많아지는 수준인데 풀 웨트는 배수량이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거를 옆에서 본 거예요. 리어 타이어를 오른쪽이 2025, 왼쪽이 2026입니다. 왼쪽이 프론트, 오른쪽이 리어 아니고요. 오른쪽이 2025, 왼쪽이 2026입니다. 딱 봐도 다르죠. 자, 이게 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타이어 지름이, 이거는 이 슬릭 기준입니다. 슬릭. 요것도 그 타이어 지름도 프론트 리어가 약간 다른데 보시면 약간 다르죠. 705, 710인데 일단 리어 기준으로 해서 720에서 710이 되고 프론트 타이어가 305에서 280, 리어 타이어가 405에서 375로 작아집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생기는 그립이 줄어들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게가 줄어듭니다. 물리적으로 작아졌잖아요. 제일 큰 게 휠림이 폭이 줄면 똑같은 18인치 휠이더라도 금속의 양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여기 이 폭이 줄어든 만큼 무게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금속 덩어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 한 7, 8% 정도의 무게 감소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프론트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무게가 줄어든다. 휠 자체에. 다음 레이스카 질량에서 최소 질량에서 타이어가 빠집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는 큰 변화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다루자면 자, 이것이 2025 시즌 F1 규정이고요. 그 중에서 미니멈 S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였죠? 원판으로 보면 뭐 볼 필요도 없지만 일단 요 부분이 그거고요. 기술 규정.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4조 1항 미니멈 매스 The mass of the car without fuel must not be less than 이게 798 한번 갔다 800으로 늘어났죠. 어쨌든 800 그리고 거기에 힛 해자드 매스 인크리즈 요거는 이제 힛 해자드 때 추가되는 거 싱가포르에서 한번 했었죠. 어쨌든 이게 800이었습니다. 800 그리고요 만약에 체크할 때 필요하다면 그런데 드라이 웨더 타이어가 적절한 걸 끼우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적절한 FIA 테크니컬 델리기 조 바우 아저씨가 선정한 드라이 웨더 타이어를 끼워가지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800입니다. 800 여러분 기억 잘하세요. 800 자, 올해 30kg 줄어든다라고 그 영상에 다 나오죠. 30kg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800에서 30 줄었어요. 자, 그래서 2026 규정 보겠습니다. 800에서 30 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800에서 30이 줄었어요. 자,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퀄리파잉 이때가 조금 더 무겁게 지정을 합니다. 726. 자, 그리고 그게 아닌 나머지 세션 724. 두둥. 자, 30kg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산수 어쩔? 자, 그렇죠. 800에서 726이면 74kg 차이고 800에서 724면 76kg 차이잖아요. 자, 800에서 30kg를 빼면 726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724. 이건데 그리고 이제 뭐 힛 해저드 때 얘기 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적절한 거 없으면 역시 적절한 거 끼우고 잰다. 차 무게 잴 때는 타이어가 달려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최소 무게 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노미널 타이어 매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노미널 타이어 매스가 뭔가? 자, 저도 해놨어요. 800-726은 이런 놈이 들어왔어요. 노미널 타이어 매스. 어렵죠? 아, 벌써 어렵다. 이 규정에 새로 추가된 개념입니다. 지정 타이어 질량이 되겠습니다. 지정 타이어 질량이란 걸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바퀴를 TCC 커런트 카를 이용한 테스트에서 50개 이상의 타이어를 측정한 뒤 평균을 할 겁니다. 그것이 노미널 타이어 매스가 됩니다. 모든 타이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든 타이어는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무게인 타이어는 사실상 없어요. 여기서 물론 질량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질량도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균등한 제품이라는 게 힘들어요.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 타이어 질량이라는 걸로 공용으로 이 최소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무게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차의 무게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이전보다는 면책의 사유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냥 잴 때는 그냥 잽니다. 똑같이 재요. 지금 재는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타이어의 무게를 뺄 거니까요. 바퀴의 무게를 뺄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바퀴의 무게를 빼고 재는데 자, 그러면 2025 시즌까지의 바퀴의 무게는 보통 어느 정도였냐? 이게 뭐 정확히 답이 나온 건 없는데 대략적으로 제 기억이 맞으면은 9.5, 11.5 정도였을 거예요. 프론트가 9.5, 리어가 11.5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9에서 10, 11에서 20, 12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면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9.5, 10.5. 9.5, 10.5였을 거예요. 10에서 11이니까. 그렇죠. 9.5, 10.5였을 텐데 그래서 다 합치면 보통 42kg
정도였었습니다. 좀 많이 나가면 45kg, 많이 안 나가면 40kg이 안 나갈 때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좀 오락가락 많이 합니다. 오락가락 많이 하는데 어쨌든 42kg 전후니까 많이 봐도 45kg. 근데 심지어 2025 시즌에는 물리적으로 이 바퀴 무게가 가벼워지죠.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 가벼운 겁니다. 사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서 바뀌는 건 30kg 이상의 감량입니다. 확실하게 감량되는 양을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0이라고 방송을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거보다 많이 줄어든다. 예, 이전과 좀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플 수 있는데 어쨌든 2025 시즌 기준보다 30보다는 더 빠질 거예요. 물론 최소 무게를 맞춘다는 가정이고 그걸 못 맞추면 무겁게 가는 거죠. 경기는 알아서들 해보시고. 다음 이제 물리적 그립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흰색으로 쓴 아주 당연한 올해 규정 변경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것들을 설명하자면 물리적으로 닿는 면적, 트레드가 줄어들었어요.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바퀴가 미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공격학적인 힘은 2025 시즌보다 2026 시즌이 더 줄어들죠. 기계적 그립도 줄어듭니다. 기계적 그립과 물리적 그립이 둘 다 줄어들므로 그립이 줄어들고 어디가 강해지나요? 출력이 이번에 뭐 배터리 쪽이 세지는 거지 뭐 이쪽은 별거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배터리로 내는 힘은 토크가 강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무게 대 출력비를 생각하면 추력 부분은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미끄러지면서 힘은 센 차로 바뀐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음 드래그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차 전체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타이어 얘기하는 겁니다. 타이어에 드래그가 있나요? 있지요. 타이어에 단면적만큼 있고요,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휠이 회전하는 것 자체가 공기역학적으로 드래그를 또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그 타이어의 정면에서 봤을 때의 크기 자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드래그가 줄어들어요, 바퀴에서. 이거는 바람직한 부분이죠. 네, 타이어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물론 물리적 그립을 잃어버리는 게 더 커요. 여기 드래그 감소보다 물리적 감소가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드래그 감소라는 유리한 면이 있기는 있다. 예, 있기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휠이 만드는 더티에어 자체도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작아졌으니까요. 작아졌으니까 더티에어도 덜 만듭니다. 그러나 역시 물리적 그립 감소를 만회할 수준은 아니다. 어림도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더티에어도 덜 만든다, 바퀴는. 다음 휠 아치가 사라집니다. 2022 시즌부터 2025 시즌까지 4시즌 동안 프론트 휠 위로 이렇게 휠 브라우, 눈썹처럼, 눈썹, 이건 휠섭이죠. 휠섭. 이건 눈썹, 이건 휠섭. 이섭?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이 휠 브라우, 휠섭이라고 하는 휠 아치가 있었는데 요거 사라지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드래그 감소의 효과가 다시 도루묵이 돼가지고 리어윙으로 향하는 공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 시즌 휠과 관련돼서 바뀌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거 크기가 작아지고 무게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레이스카의 질량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바뀐다. 그래서 뭐 천지개벽이냐면 그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맞게 바꾼 것 뿐이다. 실제 돌아갈 땐 똑같이 돌아갈 겁니다만 어쨌든 물리적 그립 약해지고 드래그나 더티에어 만드는 거 조금 약해지겠지만 물리적 그립 약해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그 상쇄하진 못하고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미끄러운 타이어가 될 것이다. 바퀴가 많이 미끄럽고 힘은 더 세서 차들은 더더욱 힘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1 잡학사전 타이어 2026 타이어 편, 타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시작해서 F1 타이어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 몇 가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고 2026년 바뀌는 것 정리를 해드렸습니다.